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관점에서 변론이란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 수준이 영업이익을 내는 수준의 어느 중소기업의 2024년 원가회계 손익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굳이 어느 회사라고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04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9.4%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18.9%더 높게 증가했으므로 매출 총이익이 1.4%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1.6%좀 내려갔습니다만은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억 2천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올라갔지만 41.6% 증가했습니다만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소수점으로 따질 때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장사도 아니다, 남는 것도 없다 하는 3년 정도 계속해서 2021년에도 700억 수준이었지만은 지금도 뭐 그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다. 2022년도에는 또 매출이 더 한참 내려갔었고요. 이렇게 지금 좀 헤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하는 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적자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스루프 회계에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정신으로 재고자산에 집중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17억 원이 증가했어요. 요것이 이제 25점 몇 프로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67억 원대였는데 84억 원대로 증가했다는 얘기고 전체 재고는 거의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료가 11억 원, 12억 원대 증가했고 재료는 부재료 성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평가 손실의 증감액이 요게 이제 플러스로 표현되면은 요게 이제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손실이다. 요렇게 이 증감액 쪽에서는 요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측정 관점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면 제조 원가가 달라집니다.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먼저 스루프 관점은 항상 표준을 WCAI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회사가 공시한 거고 그 다음에 재고도 공시한 건데 요 기말 재고는 WCAI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산으로 풀이를 해내는데 기말 재고에서 매출 원가를 더해 가지고 기초 재고를 빼면은 총 제조 원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425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회사의 방법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에서 매출 원가는 똑같은 거고 기초 재고를 빼면은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이게 437억 원으로 제조 원가가 더 많습니다.
이 갭이 뭐냐 그러면은 BWCI의 증감액의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CAI를 A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재고 자산을 B라고 칭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런 차이 때문에 이게 부식회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는 그 뭐 매출원가는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1단계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의 차이에 의한 갭이 문제가 아니다. 이 피의 기업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왔냐는 것이 에, 매우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WCAI 기준으로 봤을 때 검증을 하면은 요게 이제 증가액이 이게 증가액이 되겠어요. 2021년도에는 이제 감소를 했고, 그런데 비성분에 마이너스 198억 원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큰 갭이 있는 회사는 거의 뭐 한국 국내에서 이런 기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다른 일반 기업들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란 게 전체냐 아니면은 WCAI냐 그 정도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마이너스 198억 원이라는 얘기는 재고가 뭔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헤맸어요. 그래서 갭이 181억 원이나 나오는데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결국은 168억 원의 차이가 3년 연속 이런 100억 원대 이상의 거의 뭐 2021년도는 2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확인은 못하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건너 건너 들은 풍월로는 절대 자기네는 그 분식회계 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어,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그 관련 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발언이 그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예의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또 결산서를 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회계법인 감사 글을 받고서 공표되는 공시되는 거기 때문에 일개 제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회계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말이 맥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거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밝혀 가지고 그 상대방 회사가 직원들이 에라를 냈습니다라고 사과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차관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였는데,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해도 이제 결론은 이제 이 금액이 과연 뭐냐. 똑같은 금액이 되죠, 갭이.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적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결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해결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좋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한 그 변호사, 1,000원짜리 변호사로 한번 입장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해봤습니다. 피의 사실은 AB 어느 기준으로 하든 매출원가를 크게 감소시켜 이익이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가 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사 입장에서 이 혐의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분석자가 이슈하는 것이다. 제 입장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98억 원이면은 이게 이제 재고자산 명세에서만 온다고 한다면은 이게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명세에 이렇게 증가를 안 했죠. 전체 재고가 어, 뭐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세표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위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크게 표시가 되니까 매출원가 재료비는 250억 원대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가 이제 한 또 450억 있어가지고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은 703억 원으로 여기 밑에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르프 분석을 하는 건데 뭐 가공비가 나오는 것은 뭐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인데 가공 비율이 1.6%그 총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내려갔 아니 증가했 상승 아니 인하됐습니다. 글씨를 작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어, 재료 비율은 1.6%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 뭐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 상품 가격 이런 의견 뭐 나오는 거는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 어쨌든 이 A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거냐 하는 것은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는 전혀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답답했었습니다. 어, 그 아까 먼저 그 계산한 거지만 이렇게 그 재고 자산의 그 변동 범위를 그 A, B로 했을 때는 이제 제조 원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사용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건데 이 재료비가 없다 보니까 재고자산 매입액을 더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가공비를 더해버리면은 이게 BC 요겁니다. 가공비를 더해보니까 605억이나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데 에, 그 Q로 계산한 것은 그 402억이니까 차이가 이 181억 원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재고로 했을 때는 그 이 갭이 168억 원이고 요 갭은 또 BWC의 증감액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총재조 비용이 이렇게뿐이 나올 수가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좀 에, 무죄를 변론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변호를 위한 단서를 좀 포착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회사가 그 이 주석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재고자산이라는 검색어로 찾으니까 나오게 되는데 직접 판매와 관련하여 방문 판매용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방문 판매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화장품 아줌마들이라고 그러죠. 그 화장품을 들고 다니면서 그 파는 거 방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위탁재고라고 그러는데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의 10%를 예수하고
재해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럼 위탁 재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관리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위탁 재고로 나갈 때 제품이나 상품에서 출고 처리는 했을 거냐? 뭐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마 하고 뭔가 그 기업이란 게 관리 안 하면 안 되니까 회수 보증을 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10%를 예소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 재고 수불 관리를 위탁 재고 수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 별도로 이거 같다. 이거를 이렇게 그 회사가 그 마이너스 190 몇억 원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그대로 그 WCI로 가져오고 마이너스 표시에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어, 그 회사가 그 공시한 금액에서 이 WCI를 뺀 금액이 181억 원이 나와요. 그 갭이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위탁 재고로 보자. 음, 그 갭이라는 게 위탁 재고다. 그러니까 아직 나가서 판매가 안 된 거니까 그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어 PQ 총 제조 비용의 검증에서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변론입니다. 방문 판매용 위탁 재고는 제품과 상품일 것이며 P의 기업 회계 책임자는 그 위탁 재고를 A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합쳐 표기하였다. 여기 A에 재고자산 증감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탁 재고가 그 나가 있는 그 증감액을 여기다가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 위탁 재고 처리에 대한 표준 사례가 없어 표기 방법이 작성 편의만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인은 향후 재고자산 명세에 위탁 재고를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필히 WCAI로 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고의분식 회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최종 변론을 내고자 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 모르는데 제가 판사라면은 모르는 것도 죄요. 판결은 너는 미필적 고의다. 이것도 법을 절에서 6년 동안 공부한 그 옛날 직장 동료 이 합격을 못 해가지고 뭐윤 대통령처럼 그 재수를 뭐 8년 했는데 그 사람 6년 했다가 음, 그 도저히 포기하고 어떻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나이 먹은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들었댔어요. 그거에서 이제 습관이 아니고 뭐 자관 쓰는 용어들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좋다. 그래도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벌금은 매겨야 된다. 왜냐? 소비자들 및 선의의 주주들에 대해서 기망했다. 음, 그것이 유죄요. 라고서 벌금형 얼마를 때릴지 제가 판사라면 벌금형은 좀 더 매겨야 되지 않겠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이 계속 공시가 되고 쭉 이 사업을 하는 데니까 이렇게 스루프스루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거죠. 스루풋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그 차이를 밝혀내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TOC 관점, 제약이론 관점은 회사의 원가는 있어도 제품의 원가는 없다. 따라서 제품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만 존재한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딴 데서 가져온 건데, 원가 회계는 독점의 논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위에서 독과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기업들을 공격을 하면서도 이 원가 회계가 독과점인데 이 우리나라 그 공인회계사 이해 집단이 있죠. 그거가 이 독점의 논리인데 이 독점의 논리에 대해서는 왜 공정위는 그거 가지고 이 감사 해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못 건드릴까?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회계의 7원칙이라는 거, 옛날엔 뭐 원칙이 뭐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이제 그 재무회계 기준 GAAP나 그다음에 IFRS 국제회계 기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1번서부터 7번에 어쨌든 수치는 뭔가 좀 여기 그 회계 7원칙에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입장이 좀 있는 거죠. 뭐 저는 있는 대로 항상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데 회계 7원칙의 안정성이란 게 보수주의면서 조직의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안정성이라 그러는데 예, 이 안정성과 보수주의가 이렇게 간극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안전하기 위해서 보수주의를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매우 가까운 거였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뭐냐 그 지금 옛날 하던 방식대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세상이 급변하는데 뭔가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수성이란 것은 안 변한다는 게 아니고 조직의 가치 보호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치도 현재 뭐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예를 들어서 잠깐 정치 얘기로 사이드로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국힘이 보수를 표방하느냐, 또 그러면은 저기 이 민주 쪽에서 안정성을 표방하느냐, 뭐 요즘 뭐 4월 10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또 항상 하나 쓰는 것이 바꿔보자 뭐 이런 거니까 자건이 양극단화되면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스르프 회계라고 계속 저는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그 위탁 재고를 위탁품이라고 표기를 해라. 그래서 이 제품 쪽에서 그 갭이 그 181억 원이었잖아요. 그렇게 제품 쪽에서 180억 원 나갔다고 처리를 하고 상품은 그 1080만 원 나갔다고 보고 이렇게 그 출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그 기말 재고가 이렇게 나온다. 타개정 대체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위탁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이 꼴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 위탁품이 181억 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일반 기업에도 그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이게 재고 흐름으로 좀 공시를 해야 이게 좀 신뢰가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 위탁품에서 이제 방판 아줌마가 그뭐 이게
5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통보를 오면은 위탁품에서 빼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 재고 저기 제품 재고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품도 판매가 된 거니까 결국은 입고를 잡았다가 또 저기 그 입고를 잡았다가 출고를 떨어버려야 되겠죠. 입고를 잡았다가 출고를 떨어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 뭐 생산품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좀 생략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위탁품을 포함한 재고 회전율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재고자산 명세에 있는 거 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5회전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아마 위탁품을 집어넣으면은 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재고 회전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뭐 손익분기점 유지하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부 관리나 뭐 이런 거가 좀 문제도 있고 요즘 뭐 이젠 뭐 방판한테 뭐 사는 아줌마들이 있겠어요. 젊은 애들은 전부 다 그 아주 그 럭셔리한 매장 같은 데 가서 싸게 또 다이소 같은 데서도 일부 화장품을 취급하는데 방판 제도를 전략적으로 없애든지 그러면은 그 방판하는 아줌마들이 또 먹고 살 길이 없을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 위탁품 계정이 회사에서 비망 계정이었다면 공식적인 계정이 아니다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재고자산 명세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